대표님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지난 2022년 구미에 있는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고 설비가 모두 타버리자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는 공장 청산을 위해서 193명을 희망퇴직시키고 17명을 정리해고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의미 있는 협상도 의견 개진도 하지 못하고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의 모기업인 일본 니토덴코는 토지 무상임대, 각종 세제 지원 혜택 등 한국 정부와 지자체의 혜택으로 거금을 벌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공장을 청산하고 고용 승계 없이 무고한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책임 경영을 중시하는 OECD 가이드라인 ESG 경영과 같은 국제적 규범에 위반되는 전형적인 외국 기업의 먹튀 행각입니다. 게다가 현재 니토덴코의 또 다른 자회사인 한국 니토 옵티칼은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의 물량을 이전함으로써 작년에는 최대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니토덴코의 일방적인 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은 옥상에 올라 고공 농성을 벌인 지 벌써 400일이 넘었습니다.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문제는 이제 한 개별 기업의 사안을 넘어서 다국적 기업의 인권 그리고 노동권 침해를 막고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징적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 지의 노동자들은 다국적 기업 니토덴코와 자회사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의 일방적 청산과 집단해고에 대해서 OECD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한국 NCP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NCP는 진정 3개월 내에 1차 평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 NCP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빠르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저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연대하고 투쟁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힘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발언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회 최연한 제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한국옵티칼 하이테크 지회장 최연한입니다. 한국옵티칼 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4일 화재가 발생하며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본사 니토덴코는 또 다른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 평택 공장에서 화재 이후 한국옵티칼 하이테크 물량을 대체 생산하게 하여 LG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게 하였습니다. 니토덴코는 주주총회를 통해 한국옵티칼 하이테크 청산과 인원 감축을 결정하고 희망퇴직이라는 명목으로 인원을 감축하였고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을 집단 해고하였습니다. 결사의 자유를 침해 초래와 인권 실사 의무를 위반하였고 대규모 인력 감축 및 집단 해고 과정에서 적절한 정보 제공의 의무, 협력의 의무, 인권 실사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니토덴코 상대로 OECD 다국적 기업 책임 가이드라인을 위반에 대해 NCP에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은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인권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하며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인권 실사를 통해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니토덴코는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한국옵티칼 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7명들은 물량을 이전한 한국 니토옵티칼로 고용을 승계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니토덴코는 모두 대하조차 거부하며 고용 승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니토덴코는 사업장 내 고용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환 배치 형식으로 고용을 승계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국옵티칼 노동자들에게 대해서만 이 관행을 무시했습니다. 니토덴코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 여부를 거부하면서 해고 노동자들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노조 사무실에 전기와 물을 공급을 끊는 반인권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집에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까지 개시했으며 통장 압류도 실시하였습니다. 심지어
노동자들에게 위로금을 받으려면 일본어로 반성문을 쓰라고까지 하였습니다. 리토덴코의 이러한 행위는 스스로가 약속한 인권 기본 방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부도덕한 행위이며 국제 기준에도 어기고 있습니다. 불탄 공장 옥상에서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411째 고공농성을 하는 두 여성 동지가 있습니다. 노동자뿐 아니라 종교계, 시민사회, 국회의원과 정치계까지 함께 나서서 리토덴코의 반인권 행위를 규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NCP에서 신속하고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집단적 해고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와 함께 이를 위하여 당사자 간의 대화를 빠르게 주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전국 금속노조의 손덕헌 부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금속노조 부위원장 손덕헌입니다. 오늘 한국 NCP 한국옵티컬 정의하고 관련해서 진정 관련해서 공정평가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국제급여에 걸맞는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금속노조와 한국옵티컬 노동자들이 OECD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일본 외투기업 니토텐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업 책임 경력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정리해고하고 너무나 가혹한 노동 탄압을 자행하고 있어 기업에 활동하는 국가별 연락사무소가 있는 한국 NCP와 일본 NCP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12월 17일 날 있었던 국가인권위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내 연락사무소 NCP의 민간위원 다양성 제고 필요성과 NCP 사무국 업무 국가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NCP에 8명의 위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과연 OECD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두 번째로 인권과 노동 분야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민간위원 선출은 얼마나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국가기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금속노조는 최소한 이 네 가지의 제도 개선이 될 때 그나마 조소와 조정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고통과 슬픔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금속노조 사업장에는 먹튀 외투 자본 중 먹튀를 하거나 먹튀를 준비하고 있는 외투 자본이 유난히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산 한국와이프 오티칼 다이셀은 먹튀하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부산에 있는 말레베어, KC 아사히글라스, GM 한국이죠 등 언제 어디서 먹튀하고 자본이 발생할지 예측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와 고통 속에 싸워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가 먹튀 자본을 막고 노동자 고통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국가가 나서서 국제규범을 지키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NCP가 해야 할 것은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노동자 7명의 노동자의 정리해고와 400일이 넘게 고공농성하고 있는 2명의 여성 노동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또한 주로 대한민국의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 먹튀 자본 니토텐코로부터 노동인권을 깡그리채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옵티컬 노동자들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제 한국 NCP는 공정평가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시대적 역행을 막고 노동기본권 낙하를 막고 국제규범을 지켜내고 사회적 약자의 요구를 듣고 한국 옵티컬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그리고 시민단체 손잡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금속노조는 옵티컬 7명의 노동자가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발언입니다. 손잡고의 박내군 상임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지난해 12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임위원회 결정이니까 안창호 위원장과 그리고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 같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국가인권위를 내란옹호 정당으로 기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조차도 이런 공고를 결정문을 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낸 그런 공고는 국제적인 보편성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거부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OECD에는 다국적 기업의 기업 경영 책임,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OECD 각국의 NCP라고 하는 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NCP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에만 공고한 게 아니라 2011년, 2018년 또 이전에도 이제 공고를 했습니다. 그게 세 번째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공고가 하나도 수용되지 않고 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세 번째 공고를 하게 된 겁니다. 아까 손덕헌 금속노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NCP는 애초에 OECD에서 공고한 바대로 구성되거나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고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세 차례나 거듭해서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NCP의 그 위원들을 제대로 구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전문성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자체에 의해서 구성되고 있는지 알려진 게 없습니다. 지금 8명의 4명은 정부위원, 그리고 민간위원이 4명이라고 해갖고 8명의 위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전문성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임명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하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공고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NCP 사무국은 자기 나라에서 일어난 문제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사무국에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무국에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사무국의 조사를 종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최종 결정은 NCP 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NCP 사무국을 대한상사중재원이라고 하는 민간 기구 안에 배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NCP의 결정이나 공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권위가 떨어지게 되고 이행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기구 안에 이런 사무국을 배치하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다른 나라 NCP와의 협력을 강화하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고는 헌법과 유엔 사회권 그리고 아이로 조약 같은 이런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맞춰서 이런 공고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만큼 보편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NCP가 이번 국가인권위에 결정된 수용해서 이렇게 제대로 구성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문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많이 반복되고 또 그 서면으로 발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옵티칼 사안이 한국 NCP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그간의 운영 상황을 봤을 때 좀 그 결과도 수용성이 어려운 매우 불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지적했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처리부터라도 그간의 어떤 비판들을 겸허하게 수용해서 공정하게 실질적인 어떤 결과물들을 내놓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현재 옵티칼 관련 그 지회 조합원분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는 희망 뚜벅이라는 이름으로 구미 공장에서 출발을 해서 평택에 있는 니트 옵티칼 공장을 거쳐서 3월 1일 국회 앞까지 도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대장정인데요. 이렇게 오랜 기간 장거리를 많은 분들이 함께 걸으면서 이 사안을 한국 사회에 좀 알려내면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과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의 이 고용 승계 문제가 외투 기업과 관련된 매우 상징적 사안으로 생각을 해서 을지로위원회 내에 고용 승계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기자회견 같이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과 함께 이 TF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지금이라도 일본 오사카에 있는 니토데코 본사, 평택에 있는 니토 옵티칼 자회사 이 고용승계 문제에 신속하게 화답을 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제 7명의 노동자만 남았습니다. 7명의 노동자 충분히 고용승계할 수 있는 여력도 있다.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